어디를 보시냐면요. 먼저 이제 유치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이요. 유치권이요. 강의 노트가 몇 페이지죠? 강의 노트가? 128이요. 128이고, 여러분요. 유형 노트 하는 거죠. 67이요. 알겠죠? 67. 자, 여러분, 유치권 한번 보셔요. 자, 유치권은요. 자, 의의죠.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점유한 자가 물건 또는 유가 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죠.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 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을 여러분요, 의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의의를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유치권은요, 먼저요, 타인이에요. 타인이고요. 이 타인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먼저 여러분요, 유치권자의 소유가 아니면 돼. 유치권자의 소유가 아니면 돼. 그러니까요, 반드시요,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어요. 채무자 소유일 필요가 없어. 채무자 것 아니어도 돼. 아무튼 유치권자 것만 아니면 돼. 여기 가장 이제 하는 게 수급인이죠. 수급인이 있으면 여러분요, 공사대금채권. 수급인, 이것은 돼요. 공사대금채권. 그런데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이죠.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하죠. 재료와 노력.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은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이것은 안 돼요. 그런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했죠. 그럼 유치권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 이것은 안 돼요. 도급인 소유, 이것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타인이죠? 타인이에요. 일반 타인.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있냐?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요. 물건이나 유가증권, 이렇게요. 그래서 물건이나 유가증권, 여기서 물건이 있고 유가증권이 있죠? 여기서 이제 물건은 뭐냐면 동산하고 부동산이요. 동산하고 부동산,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뭐를 하잖아요?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유가증권은요, 뭐를 하지 않아도 돼요? 배설을 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것은 법정담보물권이니까 그래요. 여기서 자, 지금부터 봐요. 등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없냐? 우선적 효력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우선적 효력은 등기 날짜로 따지는 거잖아요. 따질 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여기는 항상요, 우리는 인수주의가 돼. 경매가 되면 인수주의요. 우리가 경매에서 소멸주의라는 것은 등기부에서 삭제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건 삭제는 하지 않고 항상 넘겨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법정이니까요. 법정 담보물권. 그 다음에 법정이니까 합의요. 합의로 성립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의로는 성립을 못해요. 이 세 가지가요, 우리가요, 특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가 돼도 절대로 소멸하지 않아요. 그리고 합의로 유치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는요, 이것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법한 점유가 되는데, 적법한 점유가 아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 가지로 얘기해요. 적법한 점유가 아니다. 자요, 첫 번째 봐봐요. 적법한 점유가 아니다. 뭐가 있어요? 적법한 점유가 아니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해.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요, 절도법이라든가 또는 절도법이라고 나오긴 좀 그렇고, 임대차죠. 임차권이요, 소멸. 임차권이 소멸한 후에 비용을 제시하죠. 소멸한 후에.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임차권이 적법한 점유죠. 임차권이 소멸한 후에 그러면 비용 지출권 유치권 안 돼요. 그 다음에 적법한 점유가 아니고 불법 점유죠. 불법. 그러면 세 가지가 안 돼요. 아까 우리 한번 했었는데 통행지역권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유치권 성립하지 않아요. 유치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주위토지 통행권 안 돼요. 세 가지가 안 돼요. 적법한 점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기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에요. 발생한 채권. 이 물건이나 유가 증권으로부터 발생을 했죠. 여기서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첫 번째요, 권리금 안 돼요. 권리금. 그 다음에 보증금 안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것, 임대인에 대한 것 안 돼요. 임대인, 사람에 대한 것 안 돼요. 권리금 안 돼요. 보증금 안 돼요. 임대인에 관한 건 안 돼요. 사람에 관한 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가 있다? 자재납품대금이요. 자재납품대금 안 돼. 자재납품대금 안 돼. 자재납품대금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매매대금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 그냥 계약명의신탁으로 암기하면 돼. 계약명의신탁이요.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안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대금. 우리 시험 한번 나왔는데 부속물 매수대금이요. 매수대금은 매매대금이죠? 안 돼요. 안 돼.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매매대금 안 된다. 이게 중요하고요. 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변제기예요. 변제기니까 돈갚을 날짜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뭐가 나온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 나와.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면 유치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아니요, 유효이다. 그래서 유효이다. 그래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면 유치권이 없어져요. 이 특약은 유효가 되죠. 이것을 뭐란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치권 배제 특약은 뭐냐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끝났어요. 2월 1일. 그럼 공사가 끝났으면 이걸 변제기라고 하죠. 그럼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하죠. 그런데 여기서요, 공사가 끝났죠. 2월 1일. 그런데 유치권이죠. 그런데 여기서요, 3월 1일 날이요. 내가 뭐라냐, 2월 1일 끝났는데 내가 3월 1일 날 돈 줄게요. 이렇게요. 3월 1일 날 돈을 줄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한 달이 뭐가 되죠? 한 달이 연기가 되죠. 그렇잖아요. 한 달이 이렇게 연기가 되잖아요. 연기가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2월 1일에서 3월 1일까지 유치권이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섯 번째 뭐가 있다?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불가분성 이렇게요. 우리는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불가분성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돈 다 갚을 때까지. 그래서 불가분성의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죠? 아까 우리 했었죠. 건물 일부가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으로 멸실된다. 항력으로 멸실된다. 그러면 그 부분만 전세권이 소멸한다. 그 부분만. 원래는 전세금을 다 받을 때까지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분만 소멸하니까 뭐가 된다? 불가항력으로 해서 일부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다?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공동저당이요.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인 경우 불가분성의 예외가 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다? 우리가 불가분성의 예외는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의 경우에 하나다. 그래서 한번 뭐 10회인가 12회 때인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알겠죠? 사실 그것은 아주 의미가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문제가 나오기는 좀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불가분성은 돈 다 받을 때까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10만 원이 났단 말이죠. 10만 원 중에서 8만 원을 변제해서 8만 원 변제가 얼마 남았죠? 지금요? 2만 원 남았잖아요. 2만 원요. 알겠죠? 10만 원에서 다 갚고 8만 원에서 2만 원 남았잖아요. 이 2만 원 때문에 유치권은 그대로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 물건 전부에. 그것을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일곱 번째 뭐다? 목적물을 뭐죠? 유치하죠. 유치는 뭐다? 목적물을 점유해서 인도를 뭐란다? 거절한다. 점유해서 인도를 거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점유죠. 점유. 그럼 여러분 점유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점유는 직접 점유하고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다 포함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여기가 채무자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죠. 직접 점유. 그러면 이것은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가요.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요. 전송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점유를 뭐란다? 상실하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요. 그 자리에서 뭐간다?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게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고요. 점유를 상실하죠.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왜? 물건이 멸실되면 유치권도 소멸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없다? 추구표가 있다 없다? 추구표 쫓아가서 빼앗아 와야 되는데 유치권자가요. 점유를 침탈당하면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가서 내가 유치권자로서 가서 빼앗아 온다. 추급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 물건을 훔쳐가면은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을 추급이라고 하는데 물건이 침탈당하면 그 자리에서 유치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아갈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추급이란 말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 그 다음에 물상대위. 그 다음에 뭐가 없다? 추구표. 세 가지가 없다. 물상대위, 우선 변제권, 추구표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요. 유치권이요. 한번 보셔요. 거기요. 자, 1번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 증권이 있고요. 2번요. 합의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담보 물건이다. 법정 담보 물건이요.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점유 침탈 시에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로는 안 되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없다. 4번, 5번, 6번을 묶으면요. 우선 변제권, 맨 끝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
두 번째 줄 5번의 맨 끝에 물상대가 인정되지 않는다. 6번의 맨 끝에 추구표가 없다. 그래서 우물추가 없다. 우선배적권, 물상대성, 추구표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봐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이 아니고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여기 부종성이 있고요. 부종성. 여기 수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가분성이 있고요. 불가분성. 그 다음에 우선변제권이 있고요. 우선변제권이 있고요. 우선변제권.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다? 물상대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다? 경매권이 있고요. 경매권. 그 다음에 유치적 효력. 유치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이렇게요. 여기는 뭐가 있냐? 유치권이 있고요.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이 이렇게 있죠. 저당권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든지 무조건 없다가 이게 아니에요. 알겠죠? 여기서 모든 게 없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유치적 효력이란 말은 뭐를 한다? 점유한다 이 말이에요. 점유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유치권은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우선배제권 없고 물상대위 없고 경매권 있고 유치적 효력이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요. 질권하고 저당권은요. 질권하고 저당권은 여기요.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물상대위하고 경매권하고요. 근데 여기 있는데 여기는 또 이게 없어요. 이게. 저당권은 뭐를 하잖아요? 유치적 효력이라는 것은 점유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당권은 점유하잖아요. 질권은 점유하잖아요. 물건 넘겨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보면 유치권은 우선변제권하고 물상대위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없냐? 그게 아니라고. 뭐는 있다? 부종성하고 수반성, 불가분성은 있어 없어? 있고 또 뭐가 있다? 경매할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유치권은 우선배제권, 그 다음에 불가분성, 수반성, 부종성 등이 없다. 그러면 큰일 난다고. 알겠죠?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있으나 우선배제권, 물상대위는 없고 또 유치권은 또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다. 이때 경매는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고 무슨 경매다? 환가를 위한 경매이다. 이렇게 환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 봐봐요. 이 건물을 갑이요 수리를 했어요.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 1,000만 원 나는데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의리한 사람은 이 갑의 건물을 어떻게 돼요? 경매해야죠. 경매를 해서 얼마인다? 이것을 현금화다. 이렇게 현금화 과정이다. 현금으로 바꿔요. 현금으로 바꿔가지고 이 현금에서 비용을 받는 거예요. 비용을.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현금으로 바꾸죠. 물건을 뭘 받고 현금으로 바꾸죠. 이것을 환가라고 그래요. 현금이죠. 현금이 가치거든요. 가치. 그러니까 환가 이렇게. 그래서 물건을 돈으로 바꿔서 받아간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매를 환가를 위한 경매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질권하고 저당권은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경매죠. 아시겠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차이가 약간 있으니까 아시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우선배제권하고 물상대위성이 없다고 해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경매권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밑에다 써 7번에다가 뭐라 쓰냐? 부종성 점 찍고 그 다음에 수반성, 부종성, 수반성, 그 다음에 불가분성, 그 다음에 경매권이 있다. 알겠죠?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경매권이 있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뭐는 없는데? 우물수는 없는데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경매권이 있다. 자, 그러면 요건을 보세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이죠. 1번 타인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뭐가 된다? 포함된다. 그래서 채무자 소유임을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그 다음에 2번 수급인이죠. 공사대금채권. 이러면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3번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거기만 줄고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 그것은 수급인 거죠. 수급인. 그러니까 유치권이 안 돼. 그런데 도급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죠. 그럼 뭐가 된다? 유치권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적법한 점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점유는 안 돼요? 두 번째 줄 가운데요 불법한 점유는 안 되죠. 무슨 점유는 안 돼? 불법 점유는 안 되죠. 불법 점유. 그래서 불법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안 하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 3번 보세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1번이요 여기서 문제 봐요. 여기는
우리가 이제 유치권이라고 한 것이 뭐냐? 그러면 유치권은요, 먼저 채권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점유를 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유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이 2월 1일 날 발생하고 점유를 2월 2일 날 했어요. 그러면 유치권은요, 2월 2일부터 유치권이에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읽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먼저요, 점유를 먼저 하고요. 2월 4일이요. 채권이 먼저 2월 6일 날 공사가 늦게 끝날 수 있죠. 그러면 먼저 점유하고 공사가 늦게 끝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공사가 끝날 때 유치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유치권은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봐요. 채권이 있을 때 바로 점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채권이 먼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채권하고 점유는 결련성, 결련 관계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결련 관계가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권하고 채권을 지금부터 이런 배우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물권과 채권이요. 여기 지금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공사를 해서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났어요. 1,000만 원 이런 뭐란다? 채권이죠? 그건 채권이었는데 갑이 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을이요,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이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 경매가요, 이렇게 누구한테요? 병한테 경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한테요. 경매. 경매 됐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돼요? 요즘 경매가 됐잖아요. 이렇게요. 그럼 을이 어떻게 해요? 을이요? 을이요. 이 병, 제3자죠. 이 병한테요. 이렇게 병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또는요, 변제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렇게요. 두 가지. 갑한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유치권이요. 그 다음에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돈 갚으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요. 을은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갑한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요. 돈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갑한테요. 그런데 누구한테는 안 돼요? 유치권자한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유치권, 여기요. 병한테 유치권은 돼요. 변제 청구는 안 돼요. 그거 왜 그러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죠? 아주 간단해. 우리가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만 청구하면 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비는 뭐죠? 비용이고 채권이죠. 채권은요, 특정인한테, 사람이 사람한테만. 수리를 지금 누가 맡겼죠? 갑이 맡겼죠? 그러니까 수리비는 갑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청구할 수 없어요? 경락인한테는 청구를 못해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이 자동차가 누구 것이냐? 갑의 거예요. 갑이 소유자요. 갑의 건데요. 여기 을이죠. 을이 누구죠? 을이요. 임차인이에요. 렌트카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병이죠. 병이 누구예요?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 수리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임차인이 렌트카 빌려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났어요. 100만 원 채권이요. 그러면 이 차는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그러면 이 사람 렌트카를 빌린 거죠. 렌트카를 타고 가다가 수리를 맡겼으니까 을이 수리를 맡겼겠죠. 그러면 여기요, 이 병은요, 유치권자는 수리비를 갑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을한테 청구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수리비를 누구한테 청구한다? 수리비를 누가 청구해? 그러면 을이 맡겼으니까 을한테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걸 채무자라고 그래. 아무리 이 자동차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할지라도 갑에게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한테만 청구한다? 을에게만 청구하고 갑에게는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에게는 못해요. 자, 그럼 됐죠? 그럼 봐봐요. 그러면 문제를 그러면 이 수리비를 누군가가 줘야 되는데 안 주죠? 그럼 유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유치권이라는 게 뭐냐? 유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물건이죠. 물건. 우리가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사람과 물건 간의 관계죠. 여기서 뭐란다? 물건을 뭘 해서 점유해서 뭐한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누구한테? 세상 누구한테나 뭘 한다? 인도를 거절을 해. 이걸 유치권이라고 그래요. 유치권은요, 이 물건을 뭘 해서 점유해. 그래서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봐봐요. 이 을이 이 건물을 유치하고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을 경락받은 경락인이나 이 사람 채무자한테 다 유치권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만약에 경락받은 사람이 물건을 넘겨받으려면 을한테 자기가 대신 돈을 갚아야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건을 점유해서 돈 받을 때까지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를 거절해. 세상 누구한테나. 그러니까 봐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겠죠? 그 차 내 차인데? 내가 수리 맡긴 거 아닌데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차니까 돌려달라. 돌려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우리 뭐라고 그래요? 그 내 차니까 갑의 차니까 돌려줘? 준다 안 준다? 안 줘. 언제까지? 돈 받을 때까지. 이 유치권은 세상 누구한테나 인도로 거죠. 그걸 유치권이라고 그래. 그런데 돈을 청구하는 거 청구. 청구는 누구한테만 한다? 청구는 누구한테만 한다? 누구한테만 해? 을한테만 한다. 갑한테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이제 채권과 물권의 큰 차이점이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상당한 담보. 이 사람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소멸 청구권이죠. 이런 봐봐요.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우리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형성권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하나가 딱 예외야. 청구권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는데 형성권이 아니야. 유일하게. 이건 그냥 청구권이에요. 왜 그러냐? 병에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하거든요. 병에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이 소멸을 해. 그러니까 병에 승낙 없이도 소멸하면 형성권이고, 병에 승낙이 있어 소멸하면 그것은 청구권이란 말이죠. 여기서 뭘 한다? 상당한 담보를 뭐라고?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하죠. 그러면 병에 뭐가 있어야? 승낙이 있어야 유치권을 뭘 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유치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이때의 상당이라는 것은 어떤 상당이다? 이때의 상당은 뭐를 상당이다? 이때의 상당은 일단 목적물, 물건에 관한 상당이죠. 물건에 관한 거죠. 물건에 상당한 이 말이죠. 물건, 유치물, 목적물에 상당한 이 말이지.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채권, 수리비, 채권에 관한 상당이다. 채권 이렇게. 채권의 상당이지 물건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봐봐요. 이 유치권자가 물건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돈 100만 원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이걸 뭐 언제까지나 유치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돈 안 주면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안 주면 먼저 뭐를 한다? 경매를 하죠. 경매. 이때 경매는 어떤 경매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다. OX, X. 뭐다? 우리가 현금화를 해야 한다. 현금화. 다른 말로 뭐다?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 말이죠.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이다. 아니다? 아니다. 경매는요. 두 번째,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다? 간이 변제 충당을 할 수 있죠. 간이 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뭐다? 이런 간이 변제 충당은 뭐예요? 돈의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가치요? 이게 경매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요, 이거 하나 수리해달라고 했더니 100원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돈 안 준다고 해서 경매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 한다? 먼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를 받아서, 감정인의 평가, 그 다음에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에 청구하고, 그럼 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채무자한테 통지를 해야 돼. 이런 4가지 요건을 갖추면은 간이변제 충당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유치권은 딱 2가지야. 그냥 내가 먹어버릴 수는 없어요. 경매를 해서 돈으로 받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이변제 충당을 해서 가져가든지, 둘 중 하나만 해야 돼. 자기 멋대로 처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 유치권자가 이 돈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유치권자가 어떻게 한다? 여기서 채무자의 승낙. 그럼 여기에서 채무자는 누구를 얘기하냐? 여기에서 채무자는 누구를 얘기하냐? 그것은 누구를 얘기해요? 그것은 소유자 갑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채무자가 누구죠? 을이죠. 여기서 채무자가 승낙할 때 채무자는 소유자를 얘기해. 알죠?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뭘 할 수 있다? 먼저 대여예요. 대여. 그 다음에 담보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승낙을 받아야 돼. 만약에 승낙 없이 사용하죠? 승낙 없이? 그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봐봐. 재밌는 말이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그럼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뜻이 유치물 반환을 청구한다. 유치물 반환을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봐봐. 누군가가 내 물건을 유치하고 있죠. 근데 그놈이 나한테 승낙도 받지 않고 이 물건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단 말은 무슨 말이죠? 물건 돌려달라 이 말이잖아요. 결국 유치권 소멸을 청구한단 말은 유치물 반환을 청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온다? 채무자의 승낙 없이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은 반환을 청구한다 말은 소멸을 청구한다. 똑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대여를 해가지고 여기서 뭐가 나오죠? 차임이 나오죠? 렌트비가 나오죠? 렌트비가 나오죠? 이 렌트비를 뭐라고 그런다? 그것을 뭐죠? 과실하죠. 과실. 이 과실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수취권. 과실을 수취한단 말이 무슨 말이다? 유치권자가요 뭘 할 수 있다? 이 렌트비 과실을 수취를 해. 수취는 뭐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수취를 해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우선적으로 뭐 할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충당권이라는 게 뭐냐?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한 달 렌트를 해. 하루에 렌트 10만 원이 나와. 그럼 100만 원에서 100만 원에서 10만 원 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 90. 그 다음날 또 줘. 그럼 90에서 또 10만 원이죠. 그럼 80.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10만 원이 남죠. 10만 원이죠. 그럼 0이 되죠. 0이 되면 돈 다 받았으니까 그때 돌려준다 이 말이죠. 이것을 충당한다고 얘기해. 문제는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 이때 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데 이때의 과실이 금전이 아니다. 금전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경매를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돼. 일단 돈으로 다 만들어야 돼. 아무튼 유치권은 물건으로 못 가져가. 뭘 해야 돼? 비용으로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간이 변제 충당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우선 충당하죠? 우선 충당하는데 여러분 충당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비용은 지금 100만 원이죠. 100만 원인데 갚을 돈은 500만 원밖에, 먼저 5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요. 갚을 돈이 100만 원인데 비용이 가지고 있는 돈이 300이다. 그럼 그런 말 할 필요 없죠. 돈 그냥 100만 원 갚아버리면 되죠. 여기서 충당한다는 말은 돈이 부족할 때 충당이라는 말을 써. 그럼 충당할 때 그러면 어디서 충당하냐? 먼저 이자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원금을 충당을 하는 거예요. 순서가. 이자 먼저, 그 다음에 원금 이렇게. 순서가. 그러니까 이자가 원금이 많이 남아야 또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순서로 간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이것을 과실을 뭐란다? 과실 수취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이것을요 우선 충당권이다. 이렇게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여하고 담보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지금? 이것을 우선 충당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요. 이것을 반드시 그러면 승낙을 받아야 해요. 그건 아니에요. 승낙 없이도 가능해요. 승낙 없이 뭐가 가능하죠? 승낙 없이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뭐다? 보존을 위한 사용. 보존을 위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어. 그럼 보존을 위한 사용이 뭐냐? 내가 그 집을 수리하고 수리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내가 A라는 집을 수리했죠. 수리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그걸 보존을 위한 사용이다. 그래서 뭐죠? 수리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을 뭐란다? 보존을 위한 사용이요. 그럼 봐봐. 아무리 그러다 하더라도 살고 있으니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돼. 웃기죠? 사용이익은 또 반환해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요, 이 건물을 수리했는데 수리비가 10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요, 돈 안 주니까 수리한 사람이 여기서요, 살아. 그럼 이게 하루에요? 하루에 만약에 한 달에 월세가 만약에 100이라고 해봐.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서 한 달간 살죠? 한 달간 사면 어떻게 돼요? 100만 원 까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원룸 같은 거 있죠. 여러분 원룸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벽지 도배 바르면 한 15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그런데 한 달 원룸비는 4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돈 안 주니까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죠. 살면은 15일, 보름 살면 내가 나가야 돼. 왜요? 한 달에 어때? 사용료를 내야 되니까. 한 달에 40이니까. 그러니까 보름 살면 20이죠. 그러면 돈 한 푼도 못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그것을 보존을 위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고 그 사람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돈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존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괜찮아. 적법이야. 하지만 돈은 내야 돼. 그래서 아주 유치권은요,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좀 애매하죠. 자, 그럼 봐봐요. 3번. 자, 3번 봐봐, 밑에. 3번, 물건으로부터. 2번, 요건에 가로고 3번,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유치권의 성의면은 봐봐. 채권과 점유 간에는 결렬성은 요구되지 않는다. 여기 말하죠?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그것도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면 유치권이 뭐가 된다? 성립. 그 말도 중요하고요. 3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동그라미 3번. 유치권이 부정되는 것. 그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 권리금. 지금까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 다음 주에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 권리금. 자, 그 다음에 니은요, 보증금. 그 다음에 임대인.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온 적은 없어. 자, 니을하고 미음하고 비읍하고 시옷하고 묶어. 니을부터 시옷까지를 묶었어요? 그걸 뭐란다? 그것을 매매대금이라고. 매매대금은 유치권이 안 돼. 니을 매매대금, 자재 납품대금, 비읍이요, 계약 명의 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행사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권, 시옷은요, 부속물 매수대금.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4번,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 그럼 유치권이 인정, 이렇게 돼 있어요? 유치권 인정? 그건 유익비. 유치권 인정되죠? 그 다음에 니은, 작년, 재작년 우리 시험에 나왔죠? 좀 어려운 말이에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있어서
물건과 채권 줄거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연관계. 아까 우리 결연성이죠. 우리는 유치권은요 물건으로부터 발생해야 되죠. 손해배상 채권에 와서 원칙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인데요, 이 물건과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듯한 결연성이 있을 때는 유치권이 인정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있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채권의 변제기 도래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은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뭐라 나왔죠? 변제기는 유치권의 성립이며 전속 요건이다. 2번 중요하죠. 두 번째 줄 유치권 배제 특약.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3번 우리 시험에 나왔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죠. 그런데 합의로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은요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 건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원상복구. 이런 봐봐요. 이런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임차인이죠.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원상복구한다. 그럼 원상복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기 있는 거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다 떼가지고 가면은 남아있는 가치가 하나라도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뭔가가 있어야, 투입한 비용이 있어야 그 비용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원상복구란 말이 뭐죠? 여기 설치한 거 다 떼가지고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유치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알죠?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됐죠? 자, 5번 법 유치요. 유치의 2번 법 2번 아주 중요하죠. 채무자가 직접 전용. 저 유치의 2번 동그라미 2번 채무자가 직접 전용 아주 중요해. 유치권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소멸해. 3번은요 이런 봐. 내가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또 다른 유치권, 또 다른 비용을 들여봐요. 내가요 그 집 건물에요 안방을 수리했어요. 안방을 수리해서 비용을 안 주니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비가 오니까요 지붕 위에서 빗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요 그냥 빗물이 샌다고 해서 박수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유치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목적물을 유치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빗물이 새죠? 그럼 내가 그걸 또 수리해야 돼요. 그럼 수리하면 비용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유치권자가 유치 중에 수리해서 수리비가 또 나오죠. 그러면 또 유치권을 또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 중에 비용이 발생하면 또 유치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경락인이죠. 경락인은 뭐예요? 제3자죠. 아까 했었는데 내가 수리를 했어요. 수리비에 대해서 수리비를 못 받았는데 경매가 됐어요. 그러면 경락인한테 수리비 청구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제3자한테는 수리비 청구가 안 된다고. 제3자한테는 뭐만 행사할 수 있다고? 유치권을 행사하는데 뭐는 안 된다고? 수리비 청구는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우리가 다 했어요. 좀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유치권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봐봐요. 무슨 경매다? 환가를 위한 경매라고 되어 있죠? 환가. 기억 봐봐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여기다 변제 앞에다가 우선이란 말을 쓰면 큰일 나. 우선 변제가 아니야. 그냥 돈 받기 위해서지 우선 그러면 큰일 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를 해. 알겠죠? 이것을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 말이고요. 니은 유치권자는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 디귿하고 니을을 묶어. 디귿하고 니을. 아주 중요하죠. 알겠죠?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여기 순서가 이렇게 쭉 흐름을 가져. 이렇게 봐봐요. 여기 1번에요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 그 다음에 여기요 2번이요 가압류가 있어. 가압류. 이렇게 언제요? 2월 1일. 2월 1일이요. 그럼 여기요 5월 1일에요 저당권자가 경매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저당권자를 경매하려면 경매 개시 등기, 경매 기입 등기를 해야 되고요. 가압류권자가 경매를 하려면 판결문이 있어야 돼요. 판결문에 의해서 뭐를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돼요.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여기 보면 여기 3월 1일이요. 3월 1일에 유치권이 여기 있어요. 유치권이 A가 있고요. 여기요 6월 1일 날 유치권이 있어요. 유치권이 뭐다? B가 이렇게 있어요. 유치권이요. 그런데요 여기요. 여기 보면 저당권자가 경매라는 것을 경매하려면 건물을 압류해야 되잖아요. 저당권자가 경매하는 것을 압류하는 것을 경매 기입 등기라고 하고요. 가압류권자가 경매하게 한 것을 압류. 둘 다 똑같아요. 압류인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알겠죠? 그러면요 여기에서 압류해서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요 경락인이 이렇게 됐잖아요. 경락인이요. 경락인. 그러면 이 경락인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 보면 압류나 가압류나 저당권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개시 등기 압류를 기준으로 해서 압류보다 먼저 있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다? 경락인은 B, 유치권자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 유치권자는 경락인의 인도 청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여기 유치권자는 이 사람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락을 받아가지고 유치권자한테 그 집 내가 샀으니까 나한테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돈 받을 때까지 인도해 줄 수 없다고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인도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락인은 유치권자한테 인도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집을 언제까지 잡고 있다? 돈 줄 때까지 잡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경매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유치권 행사한 사람이 있죠? 경매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유치권자는 이 사람이 만약에 경락받았죠? 경락인이 내가 경락받았으니까 그 물건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경매 개시 등기, 압류 등기 전에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경매 개시 등기 이후에 유치권자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디귿리얼이 아주 중요해. 우리 시험에 지금 몇 번 작년에 전번 시험에 29회 때 시험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4개의 지문으로 만들어서 시험에 나왔어. 알겠죠? 그래서 보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줄거 유치권을 취득하면 대항할 수 있다. 니은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의 기입 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압류가 발생한 후 유치권을 취득하죠.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알겠죠? 자, 그럼 아까 2번이요. 2번에 나서 있네. 맨 끝에 있네.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조그맣게 있어요. 이걸 간이, 변제, 충당. 정당한 이유, 그 다음에 감정인의 평가, 그 다음에 법원의 청구,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 이렇게. 자, 3번은요.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죠. 유치물의 뭐를 수취해? 과실을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채권의 변제에 말 수 있다. 충당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봐봐요. 이때의 과실이 뭐라고 하죠? 과실 거기다 금전이 아니면 뭘 한다? 경매를 한다. 금전이 아니면 경매를 해야 돼. 충당할 때 어떻게 충당한다? 뭐에 먼저 충당한다? 이자. 그 다음에 어디에 충당한다? 원금에 충당한다. 이게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유치물 사용권이죠. 이런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자기 멋대로 사용 못해.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승낙이 있어, 승낙.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다. 그럼 죄송해요. 어디냐면 첫 번째 끝에요. 줄고요. 소유자, 줄고 소유자의 승낙 없이 거기요. 소유자의 뭐 없이?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소유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다. 보존은 승낙 없이 하는데 써. 옆줄 긋고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돼. 이게 문제죠. 사용 이익을 반환한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 사용이 뭐냐? 니은.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줄고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 거기까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사용, 이것을 뭐란다? 맨 끝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다. 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 이것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사용 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이제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봐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거기 가로를 묶어봐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써. 거기다가 적법 점유이므로 유치권 소멸 청구 X. 적법 점유이므로 유치권 소멸 청구 X.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니을 보면 니을 보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임차했다. 아까 말했죠. 우리는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대여, 사용, 보존, 담보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승낙 없이 임대차 했죠. 그러면 이것은 임대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오른쪽 봐봐요. 미음. 채무자의 승낙 없이 임대했죠. 임대하면 아까 뭐죠? 임대차 효력이 없다고 그랬죠 방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임은 누구한테요? 소유자에게 뭐를 해야 돼요? 반환해야 돼요. 채무자가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자한테 반환해야 돼요. 알겠죠? 다시요. 동의 없이 사용, 대여, 담보로 제공하죠.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받은 월세 차임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유치권의 소멸이죠. 자, 유치권의 소멸은 2번 먼저 봐. 2번을 먼저 봐. 유치권자가 동그라미 2번 선관주의 의무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 줄고 승낙 없이 사용되어야 한다. 사용되어 그러면 유치권 소멸 청구 써. 거기다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옆에다 써. 뭐라고 쓴다? 물건의 반환을 청구 이 말이죠. 물건의 반환을 청구 이렇게. 물건을 청구했어요. 자, 3번은 뭐예요? 채무자가 뭘한다? 상당한 담보를 정해. 상당한 담보. 이때 상당한 뭐다? 채권의 상당이다 말이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돼. 유치권자. 그래서 이걸 뭐라 했다?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다시 여러분요 1번 봐봐요. 1번 봐봐. 1번 됐죠? 자, 이런 봐봐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 지금부터요 우리가 이제 잠깐 유치권하고 항변권을 잠깐 설명을 해요. 자, 먼저 유치권 볼까요? 그럼 유치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 한다? 물권이면서 뭐를 해? 점유를 하죠. 점유. 아까 우리 말했죠. 유치권은요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타담보 제공권이 있죠.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죠.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항변권 뭐죠?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이죠. 항변권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이고 점유한다 안 한다? 점유하지 않죠. 다른 담보를 정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뭐죠? 유치권은 자기 물건이에요? 타인의 물건이에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죠.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의 인도를 만다 거절하죠. 여기는요 항변권은요 항변권은 자기 소유 자기 채무죠. 자기 채무의 이행을 뭐란다 거절하죠. 거절 이렇게요. 차이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유치권하고 항변권을 말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병존 나란히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유치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한다 할지라도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뭘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 진행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요 유치권하고 항변권이 있죠. 이 유치권하고 항변권에서 소송 이것을 소송상 행사를 하죠. 소송상 행사를 해. 소송상 행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항변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 항변했다. 그럼 뭐다? 상환 무슨 판결이다? 급부 또는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하죠. 상환 이행 판결. 그런데 여기는 뭐다? 피고 뭐다? 전부 패소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패소 판결. 자, 지금부터 상환 이행 또는 급부 판결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이렇게 되죠. 이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갑의 건물이요. 의리요 수리를 해가지고 수리비가요 1,000만 원이 나왔는데 이놈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돈 안 주니까 이 유치권자죠. 유치권자가 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점유하고 있는데요. 갑이요 의리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내 집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반환 청구.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판사가 이제 물어보겠죠. 너는 왜 남의 집을 점유하고 있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한다? 항변을 하죠. 뭐라고 행사한다? 내가 이 집 수리했는데 제가 수리비를 안 줘서 내가 지금 점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수리비를 안 줬다? 그럼 판사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판사가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판사가 뭐라냐? 그러면 갑 너는 을한테 물건 받으려면 뭘로 줘야 돼요? 돈 줘야 되죠? 너는 수리비 주고 수리비를 주고 그러면 너는
수리비 받으면서 뭘 주고? 집 넘겨주고 이렇게 해라 이 말이죠. 이 수리비하고 집을 뭐라 한다? 급부라고 하죠. 급부를 서로 상자 서로 교환해라. 교환 바꿔라 이 말이죠. 그걸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그래요. 상환 급부요. 급부를 서로 어떻게 하라? 이행하라. 상환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응, 알았어. 그러면 니네 둘이 그러면 서로 받고 싶으면 한 놈은 돈 주고 한 놈은 물건 줘. 이렇게.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요 전부피해서 판결이라는 게 뭐냐? 봐봐요. 갑이 의상대로요 다짜고짜 돈도 안 주면서 수리비 달라고 소송을 지겠어요? 수리비 달라고 소송을 지겠는데 판사가 물어보죠. 을한테? 아니 집 돌려달라고 소송을 지겠어요? 그럼 을한테 판사가 물어보죠. 왜 너 남의 집 점유하고 있냐? 을한테 물어봤더니 을이요 기분 나쁘니까 말을 안 해. 그럴 수 있잖아요. 원래 감옥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처에 나가서 말을 하고 가만히 있단 말이죠. 그럼 판사는 어떻게 생각하죠? 아 얘가 노숙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남의 집에 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지금 자기는 수리비를 주고 집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수리비도 주지 않으면서 집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소송 했잖아. 인도소송. 그런데 판사가 물어보죠. 을한테 너 왜 안 주냐? 그때 을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판사는 어떻게 한다? 갑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아 갑의 건데 을이 지금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나 보다. 판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판사는 뭐라 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뭐라 한다? 원고라고 하죠.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피고라고 그래. 왜요? 가만히 있는데 이놈이 화살을 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고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요? 이놈이 갑이요? 을한테요? 내 집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피고가 아무 말 하지 않죠? 그러면 판사는 뭐라 한다? 원고 말대로 인정해 주죠? 그래서 피고는 원고한테 물건을 인도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물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을이 인도해 줘야 되니까 갑이 승소고 을이 뭐죠? 패소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피고 전부 패소 판결.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고 전부 무슨 판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알겠죠? 똑같은 말이라고. 피고가 패소했거나 그럼 원고가 승소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 항변권이다. 자 그럼 한번 봐봐요. 거기요. 1번이요. 유치권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됐죠? 봐봐. 유치권 행사에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맨 끝에 4번 봐봐. 4번 물건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 동그라미 인용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주장. 유치권을 주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장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판결한다?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한다. 그래서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해라. 상환 이행 판결,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다시요. 거기에 1번에 니은 봐봐. 니은 봐봐. 이러면 여기 봐봐. 이러면요. 지금 여기 봐. 우리가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건물 있죠? 이 건물을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을 을이라는 사람이 수리했어요. 수리해가지고 을이요 수리해가지고 수리비가요 100만 원이 났다 이 말이죠. 수리비가 100만 원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수리비는 도급이죠. 도급은 소멸시효가 3년이에요. 3년 안에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갑한테 수리비 달라고 2월 1일 수리해가지고 수리비 달라고 어떻게 했냐? 이거 90년이요. 90년에 수리해가지고 수리비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해서 92년에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하면 승소한 날부터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다시 10년이 또 연장이 돼요. 10년. 판결을 얻으면 10년으로 연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죠. 돈을 못 받죠. 법원에 소송을 꼭 해야 돼. 그러면 소송을 제기한 때부터 다시 몇 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10년이 또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이건. 10년을 가니까 그 다시 이제 10년이 또 흘러가는 거죠. 10년이.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여기까지요. 몇 년이 흘러간다고? 10년이 흘러가면 10년이. 그런데요 이 집이 원래 이 갑이라는 사람의 집을 을이 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이 이 집을 또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병한테 이렇게 경매가 돼가지고 이놈이 뭐라냐? 을한테 가지고 니네 둘이는 10년인지 몰라도 너가 수리한 것은 92년이니까 이미 92년이니까 3년이니까 몇 년이죠? 원래는 95년에 끝났다 이 말이죠. 너가 95년 때 소송을 제기하죠. 10년 됐으니까 언제죠? 2005년까지 10년이 연장됐잖아요. 연장이 뭐고 나 그건 모르겠다 개뿔. 그건 일단 니네 끝났으니까 나한테 돌려달라 이 말이죠. 판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왜요? 이미 그 물건에 관한 채권이 소송으로 인해서 몇 년으로 다시 늘어났어. 그 채권이 10년으로 늘어났으니까 10년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이 물건을 넘겨받을 때는 3년이 지났으니까
니네 둘이는 몰라도 일단 수리비는 3년이니까 3년 끝났으니까 돌려달라 이랬단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봐봐요. 피의담보 채권의 소멸 소유 기간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10년으로 연장이 되죠. 그럼 미수인은 경락인은 그 채권의 소멸, 그 채권이 먼저 3년. 3년의 소멸 소유 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몇 년으로 연장이 된다? 10년으로 다시 연장이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10년 다시 연장이 돼. 여기까지를 뭐란다? 유치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